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남의 땅에 뿌리를 내리며 제8편 제목 시체 속에 틀니 끼워 넣기. 때는 1974년 10월, 장소는 캐나다 토론토였다. 오늘은 아주 몸이 찌뿌둥했다. 오후에 마지막 중간 시험을 끝냈다. 오늘은 하루 푹 쉬면서 실컷 잠이나 잤으면 정말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좀 피곤한데 좀 쉬운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야간 근무 시간에 좋은 일들은 모두 풀타임 직원들 몫이고 주말에 잠깐 나와 일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응급실이나 노인 환자들이 많은 곳에 배치되기 마련이었다. 응급실은 항상 바쁘고 주 고객은 주정뱅이든지 아니면 싸우다 다친 사람 아니면 그것도 교통사고 환자였다. 나는 노인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내 힘이 다 빠지기 때문이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는 한두 시간마다 돌려 눕혀주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몸에 욕창이 생겼다. 많은 환자들은 회복되기가 힘들고 세상을 떠날 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의식이 없었고 간혹 의식이 있는 환자들은 하루 종일 누군가가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천당 바로 밑 999당이라는 캐나다에서 사는 노인 환자들의 마지막 삶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사람을 산다는 게 이런 건가?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어떤 날은 노인 환자들의 시신을 둘씩이나 냉동실로 옮긴 날도 있었다. 한밤중에 운명을 하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도 어떤 경우엔 가족들이 오지 않았고 그냥 냉동실로 운반을 하고 나면 다음날 장의사가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 어진아, 오늘은 노인병동에서 일을 해야겠다. 올 것이 왔군. 알았어. 노인병동에 도착을 하니 간호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통화 내용으로 보아하니 어떤 환자가 곧 세상을 뜰 것 같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냉동실에 갈 일이 생기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새벽 2시쯤 간호사가 뛰어왔다. 어진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 같이 냉동실에 운반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환자는 70대 중반의 곱게 늙은 할아버지였다. 환자의 소지품은 비닐봉다리에 모두 넣어 유가족들에게 전해준다. 시신은 환자 가운을 입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름이 적힌 꼬리표를 단 다음에 기다란 지퍼가 달린 하얀 비닐백에 넣어서 냉동실로 운반한다. 영감님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많이 고생하며 떠난 것 같진 않았다. 젖은 수건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빗으로 단정하게 가르마를 타서 빗겨드렸다. 시신을 하얀 백에 옮기고 지퍼를 잠그기 전에 인사를 드렸다. 영감님, 편히 가십시오. 지퍼를 잠그고 바퀴가 달린 간이 침대에 시신을 옮겼다. 간호사와 둘이서 침대를 밀고 냉동실로 갔다. 자물쇠를 풀고 냉동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결코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 말이 냉동실이지 시체실이 아닌가. 냉동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를 밀어놓고 문을 잠갔다.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런 거구나 하며 왠지 서글퍼졌다. 손을 씻고 커피를 마시고 쉬고 있는데 같이 냉동실에 갔던 간호사가 뛰어왔다. 어진아, 큰일 났어. 아니 왜? 뭐 누가 돌아가셨어? 아니 이게 뭐야? 틀니. 틀니가 뭐? 틀니를 입속에다 넣었어야 하는데 깜빡했어. 간호사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틀니를 꼭 다시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틀니를 넣으려면 근육이 굳어져서 넣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틀니가 없으면 사람의 얼굴이 아주 흉해지기 때문에 시신을 포장하기 전에 틀니를 꼭 넣어야 한다. 근데 간호사가 깜빡 잊어버렸다. 가서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해줄 수 있니?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간호사와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내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야, 뭐 둘이 갈 거 뭐 있냐? 내가 그냥 혼자 갔다 올게. 너 가서 일해. 정말?
그래, 나 혼자 갔다 올게. 간호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진아, 너무 고마워. You're welcome. 그렇게 말하고 혼자 갔다. 자물쇠를 풀고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냉동실에는 시신이 한 개 더 있었다. 글쎄 또 하나가 들어온 거였다. 어떤 거더라? 똑같은 백에 담겨 있어 어느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손가락으로 점을 쳤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를 찍었다. 바퀴 달린 침대가 그나마 낯이 익어 분명히 이것일 거라 생각했다. 지퍼를 내리니 내가 막 머리를 비껴들인 그 영감님 얼굴이었다. 그럼 그렇지. 그래도 발가락에 꼬리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영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 좀 벌리겠습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영감님의 차가운 입술에 감촉이 섬뜩했다. 양손으로 아래 위에 입술을 벌리고 잇몸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잡아당겼다. 처음엔 약간의 저항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입이 잘 벌어졌다. 근육이 굳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속으로 생각하며 페이퍼 타올에 싸가지고 간 틀니 중에 아래 틀니를 집어서 넣었다. 생각보다 쉽게 들어갔다. 틀니와 아래 잇몸을 잘 맞추었다. 그 다음에 위 틀니를 집어넣는데 그게 문제였다. 아래 틀니에 걸려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보다 힘드네.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야겠군. 힘을 주어서 입을 좀 더 크게 벌렸다. 위 틀니를 집어넣는데 딸그락 서로 틀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푸르스름한 수은둥 불빛, 싸늘한 공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 달그락거리는 틀니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커다란 바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크게 들렸다. 겨우 위 틀니를 집어넣고 천천히 입을 다물리며 위아래가 제대로 맞아진지 확인을 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구냐. 기가 막히게 위아래의 틀니가 딱 들어맞았다. 틀니를 넣고 나니 영감님의 얼굴이 훨씬 환해졌다. 아주 잘생긴 영감님이었다. 머리를 빗겨드리길 참 잘했어. 영감님 참 미남이십니다. 턱을 다시 한번 살짝 밀어서 입을 꼭 다물게 하고 입술을 보기 좋게 나란히 맞추어 놓았다. 그리고 지퍼를 잠갔다. 영감님 편히 가십시오. 냉동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찬손으로 내 뒷덜미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니 온몸에 오싹하는 소름이 끼쳤다. 나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지를 뻔했다. 얼른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시체실에는 혼자 못 가게 되어 있었다. 꼭 2사람 이상 가는 것이 규칙이었다. 난 그걸 몰랐고 간호사는 가기 싫으니까 날 혼자 가게 내버려 둔 것 같았다. 지금도 그때 오싹하게 소름이 끼쳤던 느낌이 생생한데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영감님께 틀니를 잘 끼워드린 것은 참 잘한 일 같다.